저는 40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꼭 40년째 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집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세월 안에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며칠씩 말을 안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이 된 제가 그 긴 시간을 뒤돌아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싸움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해내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약속을 어기면 며칠이고 그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이 제 말을 흘려듣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이 집안일을 거들지 않으면 가슴속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울한 걸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싸움들의 대부분은 사실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은 건 맞는데 그게 며칠씩 냉전을 이어갈 만한 일이었나 싶고,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운 건 맞는데 그게 밥상을 엎을 만한 일이었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그 사과가 충분히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제가 진짜 행복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는데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진 것 같고, 밥은 먹는데 밥맛이 없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4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기는 싸움이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남편이 지는 거고, 남편이 지면 우리 둘 다 지는 겁니다. 우리는 팀이니까요.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옮겨옵니다. 남편이 풀이 죽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 닫힌 문이 저한테도 무거웠거든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남편도 그 소리를 들으며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남편과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저는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피곤해서 그랬던 것이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딴 데를 보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귀가 좀 어두워져서 집중하려고 시선을 피한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저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저런 표정이면 화난 것이니까 남편도 화난 것이고, 내가 저런 말투면 짜증난 것이니까 남편도 짜증난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은 표현이 같은 뜻이 아닐 수 있고, 같은 침묵이 같은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40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은 여전히 제가 다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저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착각이 참 많은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오해가 쌓였고, 오해가 쌓이니까 싸움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남편한테 자주 묻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요?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40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남편의 좋은 점을 당연하게 여긴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한 번도 술에 취해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한테 손을 든 적이 없었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빠짐없이 봉투를 가져왔고, 제가 아프면 밤새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안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반면에 남편이 조금만 부족한 면을 보이면 그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으면 한마디 했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표정이 굳어졌고, 제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게 서운함으로 쌓였습니다. 잘하는 것 10가지는 보지 않고 못하는 것 1가지를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공평한 잣대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대쯤 됐을 때 친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친구는 그 뒤로 한동안 넋을 잃고 살았는데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을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친구의 후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좀 어색한 듯이 있다가 손을 꼭 쥐어줬는데 그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잘했다는 말도 더 아끼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수십 년을 말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고마워요, 잘했어요 하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말을 꺼내다 그냥 삼킨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맛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 데려가줘서 좋았어요. 그런 작은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자주 웃고 더 먼저 말을 걸고 예전엔 혼자 결정하던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했고 남편이 변하니까 우리 사이가 변했어요. 부부 관계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싸우는 동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먼저 조금 바뀌면 상대방이 따라 바뀌고 그렇게 두 사람이 조금씩 서로를 향해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40년 걸려서 배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남편의 단점을 고치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남편의 장점을 알아봐 주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알아봐주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어쩌면 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6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생활이 수십 년째 이어졌으니까 저는 낮 시간 동안 혼자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청소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점심을 몇 시에 먹는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지 그 모든 게 저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그 리듬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었고 제가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했고 점심을 제가 먹고 싶은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했고 마트 안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고르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더 친해질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작은 습관 차이도 크게 보이고 서로 맞추지 못한 생활 방식이 매일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결혼 생활 중에서 두 번째로 힘든 시기였다고 기억해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처음 몇 년이었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각자의 시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전에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오전 시간은 내 방식대로 쓰고 싶다고요. 그리고 점심은 같이 먹자고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저녁에 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좀 멋쩍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안에 같이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어요. 시니어 부부에게 각자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오래 좋아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공간이에요.
너무 붙어 있으면 공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고마운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잠깐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반갑고 반가우면 더 살갑게 대하게 되고 살갑게 대하다 보면 애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걸 퇴직 이후의 생활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남편은 퇴직하고 한 1년쯤 지나서 동네 탁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권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라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귀찮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더니 재미있다고 계속 나갔습니다. 주 3회 오전에 나가서 2시간씩 치고 오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시간을 완전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얼굴이 달랐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부부가 오래 함께 하려면 각자 자기 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 세계가 있고 제 세계가 있고 그 둘이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어느 한 사람의 세계 안에 다른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그 균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조율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제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직접 들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무거운 짐을 들면 슬그머니 와서 가져가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말없이 약을 사다 놓고 추운 날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먼저 차를 켜서 히터를 틀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이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말을 못하냐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속으로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한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엄마 아빠는 표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표현 방식이 다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그 수십 년 동안 말 대신 행동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행동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표현해 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미안한 일인지 뒤늦게 깨달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제 찻잔을 채워주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장 볼 때 빠뜨리지 않고 사오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저를 챙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맞춰 조금씩 바꿨습니다. 말로만 표현하려 했던 것을 행동으로도 옮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보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두고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먼저 어깨를 주물러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먼저 찾아서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말을 조금씩 더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오늘 찌개가 맛있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시니어가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배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알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변하거든요. 몸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원하는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전 방식으로만 상대하면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오히려 상대를 새롭게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 안다는 생각이 관계를 굳게 만들고 아직 모른다는 열린 마음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여전히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이 나이에도 남편한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지루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부부는 70이 넘어서도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어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처럼 지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재산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과 저녁을 먹고 나서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걷다가 꽃이 피었다고 한마디 하고 저 집은 불이 켜졌네 하고 한마디 하고 별뜻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걷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고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사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부부가 함께 늙는다는 것은 서로의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편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보고 남편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이 예전에는 혼자 거뜬히 들던 것을 이제는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데 동시에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함께 나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싶기도 합니다. 남편도 저를 보면서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어딘가가 하나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남편은 무릎이 좋지 않고 저는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관리를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먹었냐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안에 내가 오래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서로 알아줘야 해요. 저는 남편한테 약 챙기라는 말 대신 오늘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약 챙기는 걸 더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참 어려웠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상대방이 편안해지면 그 관계 전체가 부드러워져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며칠씩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완전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40년을 살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결국 이겁니다. 부부란 서로를 완벽하게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을 안고 같이 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맞춰가면서 서로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렇게 서로의 모양에 맞게 변해온 두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싸우고 나서 저 사람과 왜 살고 있나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날들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단단한 우리가 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한 번만 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한 번만 더 고맙다고 해보세요. 그 한 번이 쌓이면 40년이 되고 그 40년이 쌓이면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남편처럼요.